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실내배드 유희씨 토요 경마 12월 20일 서울 경마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위원 또 그리고 기쇼의 지식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지난주가 상당히 혹한에 굉장히 좀 추웠던. 근데 이게 특히 새벽 한 5시 이후부터 날씨가 가볍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주로 상태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 점이 이번 주에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번 주는 내내 추웠기 때문에, 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목칼슘도 많이 뿌리고, 주로가 정상적인 주로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로 변수를 많이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직접 말하면 기수들은 뭐라 그러던가요? 일단 주로가 한마디로 개판이다. 바닥은 밑에는 쫙 어렵고 그 위에 점막칼슘 뿌렸고 가지고 말다리들이 좀 많이 나가는 상태여가지고 인기마들 능력마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알을 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한 여름이나 한 겨울에 인기마들 능력마들 앞으로 좀 뛸마필들을 좀 아끼는 그러니까 땡기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무리하게 승부를 안 하는 그런 마방도 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배당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말다리 좀 풀어지는 사고도 며칠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좀 싸한 느낌이 들고 있네요.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 레이스가 또 승항리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저희 김태훈 기자가 또 간만에 또 본 방송을 통해서 추천 공지를 드린 경주가 이제 일요경마 5경주 시네마필드의 접전 게임이었는데, 그때 이제 복승식 29.3 특히 쌍승식 75.7배짜리 홈런 메이커를 강축으로 노려갔습니다. 1번 게이트 홈런 메이커를 완전히 발전의 최적의 전개를 하면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또 박의원 추천했던 말이죠. 베스트가 2년 휴양마 이 말고 동시에 들어오면서 쌍승식 75배짜리 주력으로 김태훈 기자가 또 적중을 해드린. 약간 좀 반주력으로 적중해주고. 그다음에 서울 사경주라든지 또 토요 경마에서도 짭짤한 배당이죠. 서울 2경주하고 10경주 6.7배, 8.9배 또 김태훈 기자가 또 선방해 주셨고요. 역시 제 개인적으로 지난주 가장 멋졌던 승부는 제주 1마배 대상 경주였죠. 3복승 36배짜리를 그냥 주력 원틀로 때려드리면서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그 외에도 제주 중배당 좀 3복승 두 차례 더 적중해드렸고요. 서울 경마도 지난주에 서울 토요 경마 2경주 또 10경주 골고루 또 적중해드리면서 승리했는데, 이번 주도 제주 경마가 아닌 토요 경마는 정상적으로 4개 경주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승부가 앞서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상태가 상당한 편일 것이다. 겨울 경주의 매서운 맛을 이번 경주 상당히 보면 역대 고배당 고프면 12월달 1월달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인기마 특히 이제 선행마들 좀 조심해야 돼요. 편하게 가능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약간만 무리해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서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 레이스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경합을 좀 하다 보면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3, 4코나 볼 때는 바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말들이 부러지는 건 과부하거든요, 일종의. 그렇죠. 힘만 안 비하고 가는데 말들이 부러질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오버를 했기 때문에 부러지는 건데, 그런 사태까지 한번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면서 이번 주 경험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이제 3경주 11경주죠. 그리고 김태훈 기자는 2경주와 12경주 승부를 보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승부 기대되고 있고요. 자, 먼저 1경주부터 볼게요. 국산 육군의 1200인데 이 9번에 스위트 일루전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요. 4번에 장수놀이라든지 이제 10번에 공장명한 인기권인데, 자, 들어야 될까요?
일단 뭐 스웨트 일루전이란 마필은 그렇게 발끝주가 매끄럽지 못한 단점 때문에 좀 기복을 보이는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이번 경주는 레이스 자체가 이렇게 빠르게 전개되지 않는 그런 레이스라는 점에서는 일단 뭐 스웨트 일루전을 강추라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련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은 7번 아틀라스 원입니다. 데뷔전을 갖는 그런 마필인데 뭐 데뷔전 치고 편성이 강하지 않고 이 아틀라스 원이란 마필도 나름대로 스피드도 있고 또 뚝심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1200이 더 나으면 나았지 나쁠 게 없다는 점에서 데뷔전부터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이번 주 1경주는 약간의 부진을 보이는 신인 마필들 간의 혼전 경주입니다. 탈리는 마필들이 전부 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9번마 스위트 일루전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마필의 능력은 그 정도지만 기수 이름값 때문에 팔려주는 거지 능력상 완벽한 축은 아니라 보여지고요. 장순우리 역시 이번 경주 1200이란 거리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고 저는 그래서 저도 뭐 이번 경주 재밌게 보는 마필은 딱 두 마필입니다. 7번마 아틀라스 윈. 자, 요 마필 주행 검사 때 상당히 빠른 순발력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붙잡고 늘어지면서 앞에 선두권에 합류를 했는데 의외로 종반 걸음도 무난했습니다. 유일하게 능력이 숨겨진 마필이고 싹수 자체가 있기 때문에 7번마 아틀라스 윈이 숨겨진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재밌게 보여주고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 중에서는 좀 배당이 나와준다면은 8번마 대장금이라는 마필. 자, 요 마필도 아주 미세하게 실전을 거치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10월 19일 경주 때는 끝걸음이 조금 괜찮았고 직전 경주는 순발력이 좀 좋아졌고 이번 경주도 조금 더 나았다면은 실전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은 8번마 대장금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7번 또는 8번을 놓고 공략을 하는 게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축은 없습니다. 인기마가 있을 뿐이죠. 축만 없는 게임입니다. 9번도 그리고 10번의 공정명왕도 이건 저는 솔직히 왜 팔렸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이건 특징이 없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도 좀 찬성할 수가 없다. 이게 또 거의 공정명왕도 거의 뭐 1억짜리 변마의 길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의미가 그래서 7번의 아틀라스원, 8번의 대장금이나 복병들 개인적으로 뭐 독땡은 4번의 장수누리가 치고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안쪽에서의 기습은 1번의 로신한테 확실히 이마필이 지난번에 뭐 12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뭐 이런 쪽 끝번에서 나올 때보다는 안쪽에서 나왔을 때 직전 게이트 원 게이트거든요. 좀 더 그림이 살아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성이라면 한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1번, 7번, 8번 좀 짭짤한 배당이 기대된다. 체크해 두시고 자,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마이어는 김태형의 추천 경주인데요. 국산 5군에 1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10번에 리틀 브라운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11번에 호위무사라든지 8번에 대박 이런 말들인데요. 자, 대박일까요? 리틀 브라운은 뭐 지난번에 원더드리머에게 졌다는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쪽에 뭐 4번, 5번, 7번, 8번, 11번까지 따라서 전개적으로는 뭐 리틀 브라운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빼기 어려운 마필이고 선행마가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 선행은 역시 호위무사죠. 제가 볼 때 지난번 레이스는 호위무사의 진짜 능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1300에서 오버하려고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뭐 사카가 선행을 갔는데 외곽 그래서 그걸 넘어가가지고 입상할 수 있는 마필은 별로 없어요. 뭐 1군에 있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레이스를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호위무사가 지난번 데뷔전 때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뭐 단순하게 선행은 아니고 따라가다가 또 선을 뺏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호위무사가 선행을 안 간다 하더라도 페이스만 지키면 가능하지 않나. 일단 10번, 11번 뭐 대길인데 가능성은 전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확실히 11번 그 호위무 지난번에 뭡니까 이미 3코너 들었었는데 바로 따로 막 신마진 차이가 그렇죠. 너무 많이 났어요. 이게 뭐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오버를 했기 때문에 딱 그만큼 진 것 같아요. 정상적인 페이스라 보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샤크하고 이 호위무사가 종합지를 보면은 한 2점대 초반에 배당이 나와야 되는데 대기의 배당도 3.5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배당 판에서부터 조금 그랬던 그런 상황인데 오버를 하고 자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호위무사 같은 10월 데뷔전 때 보면 그 초반에 출발은 주말이잖아요. 네. 초반에 붙잡고 가다가 상대 안 가니까 이제 아주 그때 스무살이 넘어갔거든요. 넘어갔죠.
그리고 후창 모맛이 압승이었는데 지난번에 약간 뜻밖에 돼 있었다. 일단은 능력은 좀 그런 게 있네요. 좀 참고해 주시고. 자, 김태훈 기자의 추천 승부 추천면 들어봐야죠. 일단 뭐 10번마 리틀 브라운, 11번 호위무사, 그리고 8번마 대바이까지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이고 걸음이 좀 더 있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제가 노리는 마필은 인기도 면에서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컨디션이나 걸음발이 직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특히나 지금과 같이 무거운 주로에 상당히 잘 맞는 그런 마필이고 일단 승부 의지 자체도 지금 확인이 됐고 컨디션도 직전보다 좋고 배당 메리트도 있고 뭐 승부를 안 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경주 잡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의외로 앞선이 뭐 7번, 8번, 10번, 11번 이렇게 모이는 이런 쪽 인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역시 기습은 마지막에 올라가는 복병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경기로 상태도 일단 뛰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은 무거운 주로 쪽으로 흘러간다면 마지막 한 마리 누가 힘을 쓰느냐 상대 최고조의 추임마 한 마리 김태형 기자가 넣고 하는 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3경주 오늘 처음 맞이하는 박랑규의 추천 경주 역시 오랜만에 보는 올 신마의 경주가 아닌가 느낌이 있고요. 역시 뭐 이런 경주를 박랑규 위원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12번에 다 이긴다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10번에 알레그로라든지 6번에 나르샤키는 인기 만권인데 자, 김태형 기자 보기 어떤가요? 일단 뭐 전부 다 신마입니다. 솔직히 믿을만한 마필 신마들이 실전에서 얼마나 뜰지는 뛰어봐야 아는 건데 주행 검사 때 걸음만 봐서는 12번만 다 이긴다가 가장 좋습니다. 요 마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마필들 주행 검사 때 보여준 거는 별게 없었습니다. 일단 12번만 다 이긴다. 순발력도 있고 종반, 중반 전부 다 여유를 보였던 마필인 만큼 팔리는 만큼 정도는 인정을 하고 싶은 마필이고요. 자, 후차권에서는 아무리 봐도 믿을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그나마 신영철 기술로 교체가 된 9번마 레이저 드래머가 좀 낫지 않을까. 어차피 12번 놓고 현장에서 마필을 잘 골라야 되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맞습니다. 자, 박랑규의 추천입니다. 예, 모처럼 보는 올치마 경주죠. 뭐 겨울의 올치마 경주는 제 느낌은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 일단 편성은 센 편성은 아니에요. 이 편성이 뭐 능력마가 그렇게 1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마가 사실은 없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12번만 다 이긴다가 상대적으로 뭐 주행검사 기록이 좋아서 팔립니다만 얘도 뭐 강추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또 빠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축은 역시 보병으로 가야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취입하는 마필보다는 기습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이 더 훨씬 유리해요. 1000m이기 때문에 유리한 것도 있지만 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이 있죠. 따라서 보여준 건 없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인기들은 많이 밀려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선행이라고 봅니다. 그 선행을 할 수 있는 그 마필을 노리고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10일 다 이긴다가 편하게 선행을 못 가는 레이스가 또 전개된다면 또 의외의 사태까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액면 주행검사가 다가지지 않겠느냐. 그 인기마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숨어있는 의외로 좀 비인기마예요. 심하게 어쨌든 고배당 누릴 수 있는 신마경주 박랑규의 첫째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느낌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4경주는 이제 국탄학원의 첨단 레이스로 준비되어 있고 일단 이번 경주는 7번의 빠짜이 파차의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1번의 스피드라든지 그리고 뭐 8번의 PK 캡틴 복병전 이제 5번의 다랑시 6번의 선봉 같은 느낌일 거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선행마 좀 있죠. 안쪽에 1번, 2번, 4번. 선행마 중에서는 그래도 1번 스피더가 좀 낫죠. 지난번에는 좀 선행을 못 가면서 외곽에 좀 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뭐 단순한 선행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1번 게이트라면 뭐 스피드에게도 분명 기회는 올 가능성이 높고 6번 선봉도 17주 만에 나왔고 뭐 승부제는 부담이 있습니다만 상태감은 자체 이상이 없어요. 저기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따라서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6번 선봉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이죠? 자, 이번 경주는 능력이 좀 있는 마필 상승세 신의 마필 간의 혼전 양상인데 출전 주기를 보시면은 1번마 스피드도 8주, 2번 로얄시티 10주, 6번마 선봉 17주, 7번마 파차이도 8주, 10번마 최상질주는 27주. 출전 주기가 안 맞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신의 마필들이 출전 주기가 안 맞는 이유는 마필 컨디션이 이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경주는 현장 컨디션은 무조건 심각하게 체크를 하고 인기마들에 대한 과시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제가 그나마 좀 세게 보는 마필은 바로 4번마 슈퍼 임팩트입니다. 단순 선행마긴 하지만
직전 경주 선행 못 가면서도 꾸역꾸역 뛰었고요. 지금 출전 마들 중에서는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기습적인 선행까지도 가능하고 쫓아가도 꾸역꾸역 버텼고 지금 컨디션이 낮기 때문에 보여준 전력은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좀 처지긴 하지만 현재 컨디션이라면은 4번마 슈퍼 임팩트가 나름 재밌지 않겠냐. 4번 놓고 약간 배당을 노리는 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이 12마리 나오는데 출전마의 뭐 거의 과반 이상이 선행입니다. 선행. 그리고 출전마 한 과반 정도가 공백에 대한 부담을 안고 싸우는 그런 말들이고, 그래도 7번의 팔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행을 빼앗기고 선임권으로 좀 쫓아나 있을 정리를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 괜찮아요. 뭐 그런 일면이 또 저기 김동석이 저 기성이라는 것도 여기서 좀 배제할 인기는 아닌데, 만약에 앞선이 좀 너무나 치열하게 싸운다면은 저는 배당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백판마인 이제 12번의 플라워 드림, 이거는 앞선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마지막 어부지리 한 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터지면은 12번 같다. 요거를 일단 체크해 주시고, 사경주도 이렇게 만만한 에이스 아닙니다. 자, 오경주 국산 육군의 13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오경주는 2번의 골드 웨이브 중심으로 1번의 쾌풍 인기 막군인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경주는 저는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1번, 2번의 대끼리는 좀 의미가 없지 않나 보이고, 특히 1번 캐풍 같은 경우는 뭐 1번 게이트 10만 개조가 희생했습니다만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매력이 많지는 않은 마필입니다. 2번 골드 웨이브도 힘이 차가고 있지만 뭐 지난번 편성에 이렇게 엄청나게 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뭐 골드 웨이브는 데려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강추로까지 인정하기에는 뭔가 좀 2% 부족한 측면이 있죠. 따라서 보병들이 많은 데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 6번과 대방격 같은 경우가 뭐 데뷔전에서는 꼴찌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 10월 달에 3차까지 올라오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죠. 이 혈통적으로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은 심하게 외곽을 돌면서 자리를 못 잡았던 결과라는 점에서는 대방격도 이 편성에서는 가능하고, 9번 스피드 돌풍이라는 마필도 역시 데뷔전에서 좀 겁이 많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조기를 잘하고 왔다는 점에서는 뭐 스피드 돌풍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레이스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뭐 큰 능력 자체를 보여준 마필들은 없습니다. 1300 거리가 좀 변수가 될 수가 있고요. 뭐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마 골드웨이브가 가장 낮습니다. 직전 1300에서 그 정도 거림이고, 아직 뭐 어린 마필이고 상승세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골드웨이브는 웬만하면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후차권에서는 정말 한 마필도 믿을 수가 없는데, 저는 9번마 스피드 루풍을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요 마필 주행 검사 때 초반에도 여유가 있었고 중반 약간의 여유를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 1번 게이트였습니다. 안쪽에 갇히자 마필이 겁을 내면서 후미권으로 밀렸는데 종반 올라오는 걸음이 의외로 괜찮았고요. 이번 경주는 9번 게이트고 안쪽에 갇힐 일이 없이 외곽을 좀 돌아준다 하더라도 타마필에 대해서 겁먹는 게 없어진다면은 1300 추임력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9번마 스피드 돌풍이 나름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1번의 쾌풍이 선행 찬스는 맞이하긴 했는데 참 마지막 금 자체는 그렇게 시원시원한 맛은 없어요. 그리고 1300이라는 또 부담도 있어요. 거리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막연히 1번, 2번 이 대결에는 좀 부담감이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뭐 직전에 1300에서 능력이 검증된 뭐 이번에 골드 웨이브를 안고 가더라도 일본의 쾌풍의 대끼리 맞고는 일만의 불안감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6번의 뭐 대반격이라든지 9번의 스피드 돌풍 이런 말들이 좀 짭짤한 배당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는 혼합사군의 13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3번의 이스트 퀸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8번의 절대 질주, 9번의 바빌론 왕자가 상대만으로 이제 구성되고 있는데요. 자, 또 될까요? 이스키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뭐 이번 경도 단독 선행도 가능하고 뭐 기본적으로 많이 되어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뛰면 뛸수록 걸으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스키는 인정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절대 질주나 바빌론 왕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끼리 준대끼리라면 요런 마필도 좀 불안하고, 복병은 두 마필이에요. 4번 베스트 랭크하고
외곽에 퀸즈 챔피언 요 두 마필이 앞으로 장래성도 그렇고 뭐 편성이 3번을 제외하고는 해볼만 하기 때문에 요 두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특히 퀸즈 챔피언은 뭐 지난번 비록 주인금상이긴 합니다만 뭐 종반에 끝걸음 상당히 좋았던 좋았죠. 그런 말이네요. 힘이 좋은 마필이에요. 일단 이건 1000m보다 1300이 낫겠죠? 예, 그래서 더 오히려.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예. 주로까지 모으면 더 좋고. 자,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 경주 이스트퀸 3번마 이스트퀸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능력 자체가 괜찮은 마필들이 많은 경주인데 이스트퀸 직전에는 베스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가서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입상했는데 이번 경주 역시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 더 좋은 컨디션이고요. 3번마 이스트퀸은 인정하는데 자 복병은 저도 두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7번마 달려라 번개와 10번마 퀸즈 챔피언. 자 7번마 달려라 번개는 발주 자체가 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반에 항상 걸음이 남습니다. 이번에 1300으로 거리가 늘었고요. 기승 기수도 뭐 김동수 기수도 잘 타지만 최범환 기수 좀 더 노련한 기술로 기승시키면서 나름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복병의 가치는 있고 이 10번마 퀸즈 챔피언도 이마피를 타본 이쿠야스 기수 말로는 의외로 능력 자체가 상당히 있는 마피라고 합니다. 데뷔전 자체라서 장담은 못하지만 주행검 자체 걸음 봐서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좋은 마필이다. 막판 올라오는 걸음 봐서는 데뷔전이지만 1300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3번 놓고 7번 또는 10번이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3번은 뭐 독땡 찬스로 왔기 때문에 후차간대 혼전구도다 그럴 성이 있는데 10마 중에 10번의 퀸 챔피언 배당말입니다. 배당마 이거는 좀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고 나머지 말 중에서는 뭐 4번의 베스트 뱅크라든지 7번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8번의 절대 질주도 종반에 취하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선상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체크해 주시고요. 7경주 혼합사군에 1200으로 나와 있는데 7경주는 일단 1번에 콩코드 2하고 그리고 3번에 원더풀 룰러 이 두 마리 압도적으로 잡혔는데요. 네, 일단 뭐 두마필이 보여준 것은 두마필이 좀 낫죠. 따라서 1번, 3번의 대결 가능성도 물론 열려는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복병은 저는 온만 먹세라고 봅니다. 뭐 3복승식이 됐든 아니면 뭐 복승식까지 노려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3복승에는 좀 분명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일단 데뷔 후에 보여준 건 없는 마필입니다만 이 마필이 이런 마필은 아니에요. 뛰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텐데 그 타이밍이 2번이나 타임이냐 그것만 체크를 하면 뭐 목세에 배당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1번마 콩코드2는 인정을 합니다. 직전 경주 송지철 기수가 조금 말머리를 잘못 탔습니다. 그러자 바로 문세현의 교체가 됐고 선행 가능성이 있고 약간 겁이 있는 마피이긴 한데 선행 가면은 거의 낙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 콩코드2는 무조건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후차권 역시 대끼리 가능성은 높습니다. 3번 원더풀 룰러 직전 경주 상당히 괜찮은 톡심으로 올라왔는데 그 정도 걸음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데뷔전 치료는 7번만 절묘한 선택이 유일한 변수가 아니겠느냐. 근데 그래도 실전에서 뛰어봤던 3번만 원더풀 룰러가 좀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1-3 한방 인정하고요. 유일한 변수는 7번만 절묘한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인기매수 마리가 선행 선입이에요. 1번에 선행을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원더풀 룰러가 따라가는데 후선 취입이 되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지금 취입말하고 하기에는 좀 기복마 부진말들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번 7경주는 인기말을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사고나 1300으로 치러지는 신송리의 서울 첫 번째 추천 승부로 미리 공략되어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이제 4번의 굿스타트를 중심으로 5번의 에이스더블 쪽 인기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인기 말들이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뭐 인기마필의 불안감도 있고 일단 일본 전부 에이스 이번에도 노려야죠.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정말 강하게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선행을 가는 순간에 뭐 팬 여러분들은 승부가 걸려드리게 봤을지 모르지만 저는 선행을 가는 순간에 속된 말로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빠른 레이스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무리하게 선행을 간다는 것은 뭐 단순한 선행마다 아니고 따라가도 되는데 전 전개적으로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1번 게이트인데 선행이 그걸 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1번 게이트라면 지난번보다 편하게 가고 아니면 뭐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컨디션 살아나는 1번만 전부 에이스 뭐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 에이스를 지난번에 제가 이제 삼복성으로 노리고 들어가가지고 딱 댕나가는 순간 3차가 되겠구나. 아, 근데 충마를 제가 당시 11번 에이스더블을 놓고 하는 바람에 그때 놓고 이제 빅가스톰에 대장으로 들어갔거든요. 너무 좀 쓰레했던 그런 게임이 아니냐 느낌인데 일단 뭐 다 지나간 일이고. 자, 김태형 기자 보기 어떤가요? 일단 이번 경주는 액면상 4번 구스타트가 좀 났습니다. 직전 경주 과천시장배에서 거의 바닥권 출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반 걸음 괜찮았고요. 입상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고 이 5번마 에이스 더블도 여름에 좀 더위를 먹어서 한번 부진한 이후에 실전팀에서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고 지금도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저 역시 1번마 전보에이스라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기습적인 승부를 해서 아쉽게 석패를 했지만 요 마필도 절대 똥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있었던 마필이고 방금 말씀대로 10번마 옥천지가 지금 선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옥천지 보내주고 안쪽 쫓아간다면은 4번 5번이 좀 유력하긴 하지만 변수는 1번마 전보에이스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전보이스든 뭐 구스타트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외의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요 마필의 승부이지. 그리고 상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좋았던 호전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뭐 복이든 삼복의 중심도 놓고 때린다면 무조건 이제 중배당의 메리트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에이스이기 때문에 신선의 과감한 중배당 승부 8경주 삼복승도 정말 재밌는 승부 될 겁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9경주 국산사관의 14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4번에 럭키라이트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갑니다. 5번에 세명스틸과 9번에 청마 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액면은 이렇게 좀 화려한 마필들 위주로 팔립니다만 저는 관심을 갖고 싶은 마필은 여기가 10번 골드피버입니다. 이 골드피버가 8월 달에 우승을 거머쥔 이후에 그동안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뭐 조교도 이렇게 아주 세게는 못했던 그런 마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두력이 있는 마필인데 뭐 중위권에서 밋밋하게 레이스를 풀어나갔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성적은 보여준 게 없습니다만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뭐 조교 강도도 대폭 끌어올리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골드피버의 배당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복승식보다는 삼복승식 쪽으로 초점을 잡고 싶은 마필 한 마필이 있는데 바로 8번마 메스타가 되겠습니다.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마필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좀 부족하지만 막판 한발 추임력은 항상 보여주는 그런 마필인데 자 갑자기 이쿠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쿠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이번 경주 인기만 뭐 4번 럭키라이트, 5번 세명스틸, 9번 청마 가능하지만 1번만 명문대사는 1400은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승문전치료는 4번이나 9번 청마 정도가 약간의 좀 실수를 하고 이쿠안스 기수가 메스타를 좀 외곽으로만 빼준다면은 막판 한 발로 3착 정도는 상당히 재밌다 보여지기 때문에 8번, 5번을 놓고 삼복순식 맞고는 한 번쯤 공략을 해보는 게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4번, 5번, 9번 특히 뭐 4번은 선두권 가능하 있고 이 5번의 세명스테는 지난번에 바람 참 많이 불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완전히 만들어져 있다 느낌인데 지금까지 언급된 복병에 이제 8번의 메세타, 10번의 골드피브 이런 말들인데 한 마리보다 더 추가하자면 6번의 머시앤 메르시도 좀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부담 종류가 상당히 민감한 말입니다. 지난번에는 57을 달았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53kg을 달았을 때는 기본적인 능력이 표출이 되는 말인 만큼 이번 경주는 뭐 6번, 8번, 10번 이런 말들이 있을 때는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10경주 혼합상군의 1700으로 치러지는 신승훈이의 또 오늘 두 번째 서울경마 추천 강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노리는 마필들이 많은 게임 같은데 6번의 위키드 메신저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6번 중심으로 뭐 1번의 피니시블로 뭐 3번 후즈 퍼펙트 뭐 골고루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변수는 역시 경주 거리예요. 1700이라는 경주 거리. 뭐 인기 마필들이 다 늘어난 경주 거리에 얼마만큼 적응을 해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에서 쉽게 끝나는 레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1700 첫 도전인데 그 인기마 안에서 끝나기보다는 저는 이 3번 유노와
아이원트가 여기 또 힘이 좋은 마필이죠. 뭐 지하주 기체가 기승하긴 했지만 힘이 워낙 좋은 마필이고 1700, 1800에서는 오히려 이제 유노와드 아이원트가 뭐 인기 마필들과 충분히 어깨를 나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점에서는 뭐 상태감도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죠. 헤매다가 따라서 3화 유노와드 아이원트를 다시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인턴 기자. 일단 인기 1위마로 팔려는 6번마 위키드 메신저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상당한 근성을 보여줬고요. 역시 뭐 마방에서도 기대치를 훨씬 더 가지고 있고 6번마 위키드 메신저 1700 첫 도전이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보여지는데 후차권은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데 저는 딱 두 마필 보고 있습니다. 자 12번마 크린딜 자 선의권 전개가 가능하는데 직전 경주도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이 직전 경주보다 제가 봤을 때는 약합니다. 앞선에서 끝나게 된다면 12번마 크린들이 버틸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추임마 쪽에서는 9번마 해피한 거를 좀 세게 봅니다. 자, 요마필 고질적으로 구절이 안 좋아서 출전 주기를 2달 만에 계속해서 출전하고 있는데 최근 종반 걸음은 계속 아쉬웠습니다. 이번 경주 송재철이 아니라 전동현 기수라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6번 넣고 9번 또는 12번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6번이 좀 불안감이 있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그때 뭐 절대 인기만 알세 후데이가 빠지면서 의외의 사태가 좀 발생했던 그런 게임인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월 5일 레이스가 중요해요. 이 말은 10월 5일 레이스 보시면 그때 월드장, 뭐 당산대협, 죽죽담량 이런 게 있었는데 1400이었거든요. 복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레이스에서 뭐 전기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야, 근데 슈퍼 스프링 같은 말에 지금 7마 신차 5착이거든요. 이번에도 1700이란 말입니다. 이게 좀 거리적인 부담은 무조건 이걸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1700은 중거리에서 불리한 인기마가 있고 유리한 복병이 있는데 대표적인 마필이 6번의 위키드 메신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륜에서 인기만 넣고 갈 일은 없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1000대길을 팔았는데 이게 만약에 불도 안 켜주다 봅니다. 불도 안 켜주다. 불도 안 켜지고 최소한 3차권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순간에는 바로 배당이죠. 우리는 이런 거를 주워 먹어야 됩니다. 이런 승부 한번 해보는 레이스. 인기만 불안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돌파하겠습니다. 10경주. 신승훈의 중기랑 선수를 해주시고요. 자, 11경주가 이제 박유원의 두 번째 출연인데, 혼합이구나 1800이 되겠습니다. 11경주는 일단은 이제 11번에 티나브라더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가는데요. 뭐 9번에 운금 쪽에 인기가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도 만만한 경주는 절대 아닙니다. 11번마 티나브라더가 좀 낫긴 낫지 입사 확률이 아주 유력하다 그런 마필도 아니라고 보여주고, 자 9번마 운검도 뭐 뛰었던 내용만 보면은 충분히 도전 가능하지만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패턴이 생각보다 좀 약합니다. 현장에서 좀 컨디션을 꼭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보여지고, 저는 지난번에 추천했던 3번마 강호시대도 가능하고, 또 한 마필 재밌는 마필은 바로 6번마 크로스바가 되겠습니다. 자, 요 마필이 지금 예전에 도주형 선행마에서 계속해서 각질을 변경하고 있는데, 바람은 막 불고 지금 각질 변경하고 있는데 10월 18일 경주 때부터 의외로 각질 변경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도 조금 타이밍을 늦게 잡으면서 올라왔는데, 이번 경주 이 정도 드로우에서 최근 보여준 추임력이라면은 각질 변경에 성공한 6번마 크로스바가 나름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규 출연이죠. 이번 경주 배당 노리고 가야 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추모가 없습니다. 뭐 인기는 티나브라더하고 운검쪽에 쏠리겠습니다만 뭐 두 마필 모두 또 레이스가 좀 잘 풀려야 된다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고, 이미 능력의 한계치는 다 나온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믿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따라서 숨어있는 복병을 노리고 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제 관리형 마필이 한두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속된 말로 칼을 갈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부진을 정말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복병, 그 마필을 놓고 가는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이번 경기는 지난 11월 15일 10일 경주에 전개되었던 치프 레드킨 레이스에서 어떤 말들이 다시 한번 격돌되는 그렇죠. 그런 구도이거든요. 티나브라더도 뭐 지난번 경주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9번의 응군도 마찬가지고, 이게 뭔가 좀 결정타는 없지 않겠느냐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숨어있는 말 한 마리를
노리고 들어가면서 또 뭐 인기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기맛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배당이 초기한 10배 정도의 배당이 오지 않겠냐는 느낌도 들 수 있거든요. 이번 경주 의외로 지금 종합지 분위기하고 또 최근에 이제 실전 배당판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요새는 점을 추천해 주시면서 박남기위원회 관리형 복병 녹화하는 승부 두고 발표면서 자, 마지막 12경주가 김태형 기자의 추천입니다. 부산 3군에 1,400원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일단은 그 3번의 개선 행진곡 중심으로 4번의 스페이스 셔틀 쪽 인기가 모아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혼전이죠. 뭐 1,400이라는 경주 거리도 좀 절묘하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뭐 인기마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보병은 12, 뭐 가천 명품하고 안쪽에 뭐 왕송이 뭐 재밌는 마필이죠. 1,400은 취입이 되는 그런 마필들이고 주로까지 무겁다리면 뭐 왕송이나 가천 명품하고 취입이 충분히 먹힐 수도 있는 그러면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에이스지 않나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 경주는 배당 자체는 무조건 노리는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편성상 토요일 마지막 경주 강력한 축도 없습니다. 선행마도 박실박실하고 추임마들도 노릴만한 마필이 많고 전체적으로 요 마필도 노리고 싶고 저 마필도 노리고 싶고 상당히 난타전은 경주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제가 노리는 마필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상태 좋습니다. 직전보다도 좋고요. 전체적인 경주 흐름 자체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후차권 공략에서도 배당을 노리는 마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배당 자체를 노리고 승부를 거는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3번의 개선 행진곡도 이게 좀 페이스가 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1번의 몬테나 스카이가 먼저 게이트 잊지 말고 치고 난가는 순간에는 좀 싸한 느낌이 들어요. 이번 경주도 저 강축이 없는 또 충마가 또 일반의 불안감이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좀 준비된 숨어있는 마필도 다행히 또 이번 레이스에서 상태 호전된 마필을 또 김태형 기자 체크했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간다면 망회의 또 배당 승부가 나지 않을까. 마지막 12경주 김태형 기자와 함께하는 경주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16경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